예, 7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전국 법원장들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우려를 표명했죠. 하지만 민주당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발언 들어보시죠. 가사 및 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합니다. 법원이 내부적인 지침에 따라서 했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사법부의 지금 개혁이 자업자득이라면 곧 사법부는 비상한 결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사법부 스스로 권력 앞에 누웠기 때문입니다. 사법부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멈춰선 5개의 재판을 신속하게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예, 성추행 부의장. 네. 오늘 한정혜 정책위 의장이 네. 가사와 소년 사건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있고 또 지적재산권을 다루는 그 전문 재판부도 있다. 뭐 내란 재판부 두지 말라는 법 없다. 별도로 두겠다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재판부 안에 합의부 안에 두면 되는데 그걸 왜 못하게 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선 이게 형사사건 내란 재판부하고 가정법원 비교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또 비판하고 있어요. 비교하는 게 왜 말이 안 되죠? 저는 가정법원과 노동법원 이외에도 예를 들면 2023년 같은 경우에는 행정법원에서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자 학교폭력 전담 재판부를 설치한 경우도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아지니까 전세 사기 전담 재판부를 구성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담 재판부 구성하는 이유는 사건의 뭔가 재판의 진행을 빠르게 하도록 해서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내란 재판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뭔가 지금 내란의 피해자는 사실상 5천만 국민입니다. 국민 전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지연될 경우 상당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고 우려를 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잠깐만요. 네. 죄송한데 가정법원이나 뭐 이런 지금 말씀하셨던 특별재판부는 그 법원 내에서 이 사람 뽑아서 이 재판부를 구성하는 반면에 내란 재판부는 정치권에서 또는 외부에서 사람을 뽑아서 이 사람으로 하자라는 그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이번에는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결국 외부에서 하지 않고 현직 법관 출신 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결국 최종 선택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정치권의 입김이 그렇게 많이 작용하기 어려울 거란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사법부의 조직과 관련돼서는 헌법 102조 3항에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부의 영역이 충분히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원의 조직을 어떻게 재판부를 설치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입법부의 의견이 전달되는 건 전 당연한 헌법의 가치에 맞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선 평론가. 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조희대 사법 독립위에서 물러나야 한다. 자,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5개가 멈춰 있는데 이렇게 사법개혁 추진할 거면 대통령 재판도 재개해라. 사법부의 힘을 좀 보여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이 발언, 결국은 국민의힘에서는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물러나게 하더니 조희대 대법원장을 결국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내란 재판부를 만들자라고 압박을 가하는 건가라고 지금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법원장이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엊그제 법의 날에 뭐라 그랬습니까? 법원 재판의 독립성, 중립성 지켜져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마치 거기에 대한 보복성 발언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설령 뭐 내란 전담 재판부 안에 둔다 하더라도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헌법 101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사법부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충분하게 지금 뭐 그 지규현 판사인가요? 12월 안에 끝내겠다고 거의 전담 판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맡기면 될 일인데 굳이 왜 이렇게 압박을 하느냐. 결국에는 이렇게 사법부까지 우리 입맛에 맞게 특검은 우리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해주지만 판결도 우리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해줘야 한다는 압박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특정 목적과 의도를 가진 판결을 요구한다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통해서 법원이 양해를 해준 거 아닙니까? 재판 우리가 당분간 유보하겠다. 양해한 거. 그럼 재판부도 결단해서 독립성, 중립성의 차원에서 재개하라라고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거죠. 형평에 그래야 맞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내란 전담 재판부만 우선해야 한다는 논리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가 끝난 뒤에 이 멈춰선 5개의 재판에 대해서 계속 재판이 진행돼야 된다는 게 국민의힘, 당장 하라는 것도 국민의힘이지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과연 그 5개 재판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판도
계속돼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지금 심한데, 자, 그런가 하면 장동혁 대표 오늘 부산을 찾았습니다. 세계로 교회에 갔습니다. 그 앞서서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사건의 내용을 본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생긴 이래 이러한 혐의로 종교 지도자를 구속한 예는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 종교 탄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문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법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자유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나라는 히틀러 나치처럼 될 것이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전체주의 국가가 될 것이다. 예, 김준일 대변인. 국민의힘에서는 저게 전부 다 종교 탄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시는 부분은 사실상 굉장히 궤변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판사 출신이신데 예.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실 수 있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손현보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저 내용은 그 종교단체에서 선거와 관련된 부분을 발언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그 혐의 때문에 지금 기소가 된 것이고 구속 영장도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가 된 겁니다. 그런 어떤 범죄 혐의가 인정돼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영장이 지금 발부가 됐고 구속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원이 법원이 소위 판사 출신이신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저것처럼 우리의 지금 사법부가 이 종교를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납득하고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드리고 좀 전에 장 대표께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관련돼서 한 말씀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그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5개의 재판을 중단한 것은 헌법 84조에 의한 법과 원칙에 의한 판단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기 장동혁 대표가 하는 얘기는 지금 사법부의 이러한 판단이 오로지 정치적 정무적 판단에 기인한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판단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지금 장동혁 대표의 말씀 때문에라도 사법부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 예. 이 말씀 드립니다. 사법개혁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우리 패널들도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